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산업재편과 관련해 가지고 3%에서 암호화폐도 얘기를 하고요. 암호화폐도 얘기를 하고 뭐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한 거랑 잠깐 좀 되돌아봅시다. 지난주에 최백은 TV에서 얘기한 거를 좀 되돌아보자 이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경제의 플랫폼화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하나의 진행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애플의 기업 가치가 어젯밤에 간밤에 보니까 2조 9,400억 달러를 돌파했더라고요. 영국의 GDP가 2조 9조 달러가 안 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게요. 좀 회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개 기업이 세계 경제 규모 5위인 영국을 추월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애플은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말해서 디지털 상에서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고 거래 가격으로 430만 달러가 거래된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원이 넘는 이런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거. 이거 아마 많은 국민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실체도 없는 부동산을 어떻게 저렇게 50억 원 넘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느냐. 이건 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특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간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는 디지털 생태계로 지금 진화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과도기적인 현상들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암호화폐가 나올 때도 그런 논쟁들 많았었잖아요. 실체도 없는 게 어떻게 그렇게 가치가 그렇게 나갈 수 있냐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절대 가치가 죽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즉 경제가 플랫폼화되는 것은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업들보다 수십 배 기업 가치가 높더라 이거예요. 돈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투자자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을 하고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업의 가치평가 기준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플랫폼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플랫폼 기업들과 전통적인 기업과 기업 가치 평가가 달라졌어요. 소위 GDP 대비 기업 가치 총액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워렌 버핏이란 그 미국의 금융 부자가 주로 그러니까는 가치 투자를 한다는 걸 하잖아요. 그 GDP에서 그 나라 기업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되게 일정한 값을 갖는다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버핏의 어떤 하나의 그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90년대 후반부터 확 올라갔어요. 점프됐어요. 90년대 후반이 어떤 시기입니까? 닷컴 기업들이 등장하는 시기예요.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소위 말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부상하는 시기였잖아요. 지난 20년은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과 전통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제조업 기업들하고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그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겁니다. 예? 달라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이 전통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방식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예?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 그림을 여러 번 보여줬을 거예요. 대학 졸업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교육이 별로 이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대학 졸업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필요로 하는 인지량을 제대로 공급 못 해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이후에요. 예? 그만큼은 2000년 지금 현재 대학 교육은 산업사회 때 만들어진 하나의 교육 방식, 지식들인데 21세기에는 산업 제조업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으로 우리가 바뀌었는데 플랫폼 사업에 필요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그러니까 노동력의 그러니까 역량이 대학에서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많이 얘기했죠. 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기사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그러니까 이러한 산업 체계가 지각 변동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생태계 개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생태계 개념이요. 생태계라는 것은 그 생태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자연 생태계를 한번 생각하면 강 생태계하고 사막 생태계는 살아가는 생명체도 다르고 그렇죠? 생명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의 환경도 다르잖아요. 사막하고 그러니까는 강의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토양 조건도 다르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의 생태계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농업사회 생태계하고 산업사회 생태계가 달랐듯이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조선시대의 가치관하고 그 당시는 가치관은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칠색 부동성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우리가 예를 들 정도로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산업사회 생태계하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회 운영 원리도 다르잖아요. 산업사회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어떤 사회 운영 원리를 가졌다면은, 예? 전통적인 농업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분제적인 것이 많이 남아있었던 건 사회인 거고요.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교육 방식도 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도 다르고 그 속에서 삶의 방식도 다르다 보니까 문명과 문화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사회 문명하고 디지털 사회의 문명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산업만이 지각 변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명과 문화도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제대로 우리가 디지털 생태계를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쭉 강의한 거를 돌아보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가 있었잖아요. 이 암호화폐를 이해하려면은 디지털 생태계하고 반드시 연결을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생태계의 부상하고, 예? 소위 플랫폼 사업 모델의 부상하고 암호화폐 부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암호화폐가 부상한 이유를 제가 한 3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화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니까 중앙은행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잖아요. 국가 권력이 뒷받침된 중앙은행만이요. 그래서 중앙집중화폐 시스템입니다. 국가 권력에 기반을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앙집중화폐 시스템이 국민들이 볼 때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미덥지가 않은 겁니다. 예? 왜? 중앙은행 시스템에서 그러니까는 배제가 되는 사람도 많고 중앙은행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앙은행들이 이 금융자본, 은행자본의 이익의 도구로만 전락이 돼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배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뭐냐면은 더 이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폭력적이더라 이거예요. 제가 표현을 폭력적이라서 쓴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거의 무제한급으로 막 찍어내고 앉아있잖아요.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지난번에 제가 암호화폐 한번 그 강의를 할 때가 11월 달에 한번 그 강의한 게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는 그때 이제 중앙은행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했었죠. 11월 29일이니까 11월 29일 날 연준에 그 찍어낸 돈이 한 8조 6천 한 500억 달러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후 오늘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는 8조 한 8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그 2주일 사이에 또 추가로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연준에서 찍어낸 게 4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금융위기 때 찍어낸 3조 6천억 달러보다도 1조 달러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찍어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막 찍어놔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기축통화라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이렇게 돈을 화폐 찍어내는 걸 남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달러를 어떻게 믿느냐? 달러를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통화로 돼 있는데 달러가 그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용을 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예? 이거 나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건데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지금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통화에 대한 불신 속에서 그러니까 등장한 것이 암호화폐가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국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 이 디지털 화폐도 만들고 있지만 그건 어쨌든 간에 그냥 하나의 디지털 화폐인 것뿐이고 암호화폐는 사실 소위 뭡니까? 특히 블록체인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분산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일반인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중앙 집중식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기반한 중앙 집중식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부정적인 인식이 표출된 것이 하나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축통화 같은 경우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과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나머지 나라들 간에 이 문제를 그러니까는 조절을 잘 못해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달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하나의 통화다. 이렇게 보는 거. 불완전한 기축통화 제도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한 하나의 통화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거고. 오늘 제가 다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경제가 디지털화되고 플랫폼화되는 거하고 암호화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그 플랫폼 사업 모델을 보게 되면은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지금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플랫폼이 뭡니까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디지털 상에다가 모든 것을 다 담겠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러면 그 속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려면은 아바타를 통해서 이루어지든 뭘 이루어지든 간에 그럼 그 속에서도 화폐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많은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을 우리가 사고 팔고 하듯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페이스북 저커버거가 그러니까 메타버스 꿈꾸기 전에 리브라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도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화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디지털 생태계에 필요로 하는 새로운 화폐를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암호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암호화폐가 되는 겁니다. 예? 디지털 생태계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 생태계는요. 예? 애플이 만들고 페이스북이 만들고 뭘 만들듯이 누구나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가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화폐라는 이 암호화폐 등장의 하나의 그 근본적인 하나의 경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